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 이른바 스마트머니가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맞아요.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피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안전한 주식들의 돈을 막 밀어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다른 한편에서는 무려 2,600조 원짜리 화성행 로켓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단 말이죠. 정말 기이하면서도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아침에 생성된 글로벌 장전 시황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최근 13.9% 폭락을 겪은 증시의 트라우마, 여기에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한 유가까지 이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거대한 자금들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명확한 궤적을 추적하는 게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목표입니다. 이 브리핑 리포트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요. 겉으로 드러난 지수의 움직임이랑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실제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아, 수면 아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면 위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수면 아래 움직임, 우리 국내 증시부터 바로 한번 언팩해보죠. 네, 좋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가 5,377선, 코스닥이 1,063선에서 등락률 거의 없이 완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만 보면 아주 조용하죠. 근데 이 고요함이 사실은 엄청난 착시 현상이라는 게 문제예요. 불과 얼마 전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무려 13.9%나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시장 분위기 정말 살벌했죠. 그러니까요. 그 직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35조 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40조 원을 던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3.9% 폭락이라는 건 사실 단순한 조정이 아니거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멘탈 붕괴요? 네, 보통 이런 거대한 충격 이후에는 횡보장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누구도 섣불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니까요.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주체들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특이점이 바로 끈손들의 포트폴리오 교체거든요. 네, 아주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3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이나 기관들이 최근에 아주 쏠쏠한 수익을 냈던 방산주랑 원전주를 과감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수액 실현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무려 1,100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막 쓸어 담았어요. 와, 1,100억 원이요? 거기에 국민연금도 수익률 61%라는 엄청난 대박을 쳤던 추종 전략을 따라가면서 기관들도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네, 엄청난 쏠림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여전하고 그래서 방산이나 원유 관련 ETF가 뻔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돈도 그쪽으로 돌고 있고요. 근데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선원들이 배에서 가장 튼튼한 돛대인 반도체에 스스로를 묶고 버티는 것 같네요. 왜 굳이 방산을 팔고 삼성전자라는 단일 종목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하자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 저가 매수가 아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분석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이것은 머니무브 지속에 따른 코스피 추가 리레이팅, 즉 재평가를 노린 전략입니다. 잠깐만요. 리레이팅이라는 건 결국 시장에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쳐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폭락장 직후의 공포 심리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큰손들의 시각이 드러나는 건데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스마트머니는 테마주나 단기 이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거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초 체역에 베팅을 하는 거죠. 아, 펀더멘털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분기 실적 시즌이 그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적 시즌이요? 네, 지금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죠.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잉여 현금 흐름과 실적을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겠네요. 그렇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부 변수를 압도할 만큼 기업 본연의 체력이 강력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는 방산주에서 챙긴 단기 차익을 다가올 실적 장세의 확실한 주도주인 반도체에 미리 선점해 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수록 오히려 가장 예측 가능하고 묵직한 실적을 내는 반도체라는 닻을 아주 깊게 내리는 거죠. 네, 한국의 투자자들은 반도체에서 확실성을 찾고 있다면요.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전략,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열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지표를 보면 그 양극화 현상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S&P 500은 변동 없이 횡보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7% 아주 찔끔 올랐습니다. 네, 거의 안 올랐죠. 근데 다우존스 지수는 혼자서 2.38%나 급등하면서 4,654포인트를 찍으며 시장을 주도했어요. 혼자 튀어올랐네요. 그러니까요. 기술주가 주춤만인데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지수로만 돈이 이렇게 강하게 쏠린다는 건 시장에 무언가를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란과의 협상 임박 소식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어서 다우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포장되긴 하는데요. 네. 핵심은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성격에 있습니다. 다우에는 배당을 꾸준히 주고 실적에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랑 가치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거든요. 아, 방어형 종목들이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굳이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보수적인 종목들로 자금을 피신시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인플레이션 쇼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아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소나기를 피하려고 다우지수라는 가장 튼튼한 방공호로 들어갔다는 거군요. 네, 방어호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흥미롭고 모순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을 피하려고 이 가장 보수적인 다우지수라는 방공호에 짐을 펄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무려 2,6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상 최대의 IPO죠. 스페이스X 상장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우주 밸류체인이랑 기술 섹터에 돈을 던지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난 화제죠. 네, 거기 K-의료기기 기업이 최초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도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아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 2,600조 원짜리 화성행 로켓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는 거, 이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요. 이게 바로 거대 자본이 현재의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른바 투트랙 바벨 전략이라는 거죠. 투트랙 바벨 전략이요? 네, 바벨의 양끝단에만 무게를 싣고 중간은 완전히 비워두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중간한 주식은 다 팔아버리고 완전히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적인 주식으로만 포트폴리오를 나눴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계속 갉아먹잖아요. 이걸 단기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우지수 같이 방어형 가치주 쪽의 자산의 대부분을 묶어두어서 변동성을 해지합니다. 네. 하지만 방어만 해서는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없죠. 그래서 나머지 자본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파괴적 혁신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요? 네, 과거 인터넷 혁명이나 AI 혁명 초기에 투입된 스마트머니들처럼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인프라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똑똑한 자본은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도 이런 시대적 변곡점을 선점하려는 야성을 동시에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와, 단기적인 물가 충격은 방패로 막고 장기적인 부의 창출은 혁신이라는 창으로 찌른다. 정말 흥미롭네요. 네, 아주 유연한 전략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인플레이션 공포요. 그 원인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주식시장만 봐선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다른 시장도 봐야죠. 네, 이 브리핑 자료를 보면 실물 경제랑 직결되는 FICC, 즉 채권, 외환, 상품 시장의 데이터들이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FICC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거시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원자재 파트부터 짚어보면요. WTI 원유가 2.62달러 올라서 배럴당 111달러 54센트로 치솟았습니다. 네, 오펙 감산 연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죠. 네, 근데 이 정도 레벨이면 실물 경제는 거의 재앙 수준이잖아요. 당장 한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2.2%나 상승하면서 인플레 쓰나미가 덮치고 있고요. 그렇죠. 물가 압박이 엄청납니다. 재밌는 건 유가가 이렇게 뛰는데 정유업계는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의 가격 통제 때문에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못 올리니까 마진이 쪼그라들고 있고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유가가 111달러를 넘었다는 건요. 한국처럼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제조업 수출 국가한테는 공장 가동 비용부터 물류비까지 모든 원가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정말 무섭네요. 근데요, 저는 이 FICC 데이터들을 쭉 보다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 잠깐만 교과서적으로 생각해보죠. 금은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불안할 때 찾는 궁극의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 전통적인 피난처의 상징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의 끝판왕이고 신종 위험 자산이나 대체 자산으로 분류화되고요. 맞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순유입에 힘입어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전통 안전자산인 금, 즉 XAU 가격 수치 역시 10만 3천 달러 선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수치죠. 여기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 금값이 5,400달러까지 간다고 전망을 추가했고요. 아니 실물 경제는 고유가로 신음하는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폭등하는 이 기현상, 이거 시장이 지금 무언가를 심각하게 해체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금과 비트코인의 동반 고공행진은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을 상징하거든요. 균열이요? 네. 방금 전 리포트를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즉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나와 있죠. 네, 금리가 올랐네요. 이 상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FOMC의 매파적 기조, 그리고 복합적인 중동 리스크가 결합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예측이 완전히 안개 속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앞으로 인플레가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이자를 더 안 주면 미국 국채 안 사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건 달러를 귀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달러 대신 금과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죠. 왜 그런 모순이 생기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법정 화폐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부양하고 또 화폐를 찍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아, 화폐 가치 하락을 두려워하는 거군요. 궁극적인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통적 투자자는 금으로 가고 디지털 세대와 기관들은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결국 두 자산 모두 발행량이 제한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와, 안전자산, 위험자산 나눌 것 없이 결국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한다는 점에서는 완벽히 똑같은 피난처였군요. 네, 거시적인 통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환율 데이터도 이런 흐름이랑 같이 가나요? 네, 환율 상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5원으로 5.30원이나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거든요. 원화가 강세네요. 네, 그런데 동시에 달러 인덱스도 0.5포인트 하락하며 마이너스 0.32% 약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기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기존의 수출주 중심 포트폴리오가 환차선 리스크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주 리밸런스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시장 전체가 논리적 충돌로 가득 차 있네요.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복잡한 셈법으로 싸우고 있는 동안 다른 글로벌 시장은 어떤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국가들 흐름은 또 좀 다르죠. 네,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은 꽤나 선방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도 엄청 강한 내성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충격을 비웃듯이 오르고 있죠. 맞아요. 중국 상하이 종합이 0.45%, 유럽 지수들이 0.69%, 일본 니케이도 0.69%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0.5에서 0.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각자만의 살 길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럽은 자국 내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일본은 엔화 약세 수혜를 톡톡해 보고 있죠. 심지어 한국의 그 급락장 속에서도 2차 전지 ETF들이 주간 수익률 상위권으로 역주행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금이 시장을 떠나서 현금으로 잠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국가나 섹터별로 자신들만의 매크로 환경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피난처를 찾아서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와, 쉴 새 없이 돈이 돌고 있군요. 근데 이 모든 순환매와 눈치 보기에 결말을 지을 웅령의 일주일 캘린더가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린더 정말 숨막히죠. 네, 진짜 지뢰밭 혹은 기회의 땅입니다. 엄청난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데요.
미국의 3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3.4% 오를 걸로 예측되고 있고요. 네.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 FOMC 회의록, 한국은행의 3월 금리 결정, 이전이 2.59%였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가 너무 많네요. 네,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기 쉬운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중에서 시장의 향방을 가를 단 하나의 지표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어떤 시그널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연코 미국의 물가지표, 즉 CPI와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 결과입니다. 아, 역시 물가군요. 네. 이 결과가 연준의 정책 경로를 재평가하게 만들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죠. 만약 물가가 안 잡힌다는 게 증명되면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에 따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 확실한 반도체 매수를 유지하시고요. 동시에 이번 주 물가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우나 방어주 중심의 변동성 해치가 왜 필수적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투트랙 전략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죠. 아,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분석한 글로벌 장전 시황 브리핑의 핵심을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극심한 변동성과 유가 상승의 인플레 압력 속에서도 스마트머니는 세 가지 뚜렷한 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명확한 세 줄기죠. 네, 첫째, 한국의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확실한 닷. 둘째, 미국의 다우지수로 대표되는 단단한 방어주 방공호.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가오는 스페이스X 상장 같은 미래 파괴적 혁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자본의 보존과 극대화라는 본질에 충실한 완벽한 요약입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고민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원전과 방산마저 팔아치우고 반도체라는 한 곳에 베팅하는 큰손들의 움직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도 2,600조 원짜리 스페이스X의 우주 개척에 가슴이 뛰는 시장. 여러분은 지금 폭풍을 피할 가장 단단한 방공호를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화성으로 가는 로켓에 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시장의 거대한 변동성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기회의 재편으로 바라본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정보 스택에서 넥스트 스페이스X나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